안녕하세요, 레이킷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죠. 이번에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고, 이것과 함께 바로 매직 키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디자인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카메라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폴리오 키보드랑 비슷하긴 한데 요건 좀 많이 달라졌고 새로 나온 거라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패드 4세대 그러니까 11형부터 한번 디자인을 보시죠. 자, 먼저 디자인을 보면 전작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카메라가 가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폰 11과 비슷한데 아이폰 11보다는 조금 크고 라이다 센서가 적용돼서 빛을 쏴서 라이다 센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측정해서 센서로부터 주변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AR 기능을 위한 센서인데 사실 아직까지 활용도가 낮습니다. 3D 뎁스 카메라도 그렇고 라이다 센서도 아직까지 일반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자, 측면에는 펜을 붙이는 그러니까 자력이 있는 펜 부착구가 있고 유심 슬롯이 있습니다. 지금 모델은 와이파이 셀룰러라 유심 슬롯이 있고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살짝 튀어 올라와 있죠. 그리고 후면에는 보면 키보드에 매직 키보드와 붙이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카메라 홀과 이 접점 부분을 맞춰서 붙이면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자, 측면에는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 USB-C 충전 케이블, 그리고 스피커 2개가 있죠. 그리고 또 상단에 보면 스피커 2개가 있고 이쪽에 마이크 2개가 또 있습니다. 작은 구멍은 모두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정면 카메라 부분에도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잠깐 아이패드 프로 9.7과 아이패드 프로 11형을 크기를 비교해 보면 크기 차이는 크게 안 나기 때문에 휴대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1세대 같은 경우는 10.5형 아이패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형 아이패드부터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겠지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해본 경험상 지금까지 모든 아이패드가 휘었습니다. 이건 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11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래 사용하면 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거치해뒀을 때는 문서 작업을 하는 타이핑할 때도 편하지만 영화나 넷플릭스 볼 때도 꽤 편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1세대는 10.5형 아이패드 프로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11형 아이패드 프로는 2세대 애플 펜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매직 키보드를 보면 일단 과외식 메커니즘 키보드로 편안한 타이핑이 가능하며 트랙패드를 탑재했습니다. 트랙패드가 조금 저는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패드 OS의 멀티터치 제스처와 커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플로팅 캔틸레버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기 편한 각도로 쉽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부렸다 폈다 쉽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130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주는데 접으면 케이스처럼 아이패드 프로를 들고 다닐 때 전후면을 보호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안에 넣고 다니면 그래도 휘는 문제는 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키보드는 측면에 이렇게 USB-C 포트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키보드와 아이패드 프로의 결합은 카메라 홀에 맞춰서 후면에 접점을 맞춰서 끼우면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자력이 굉장히 셉니다. 결합하면은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노트북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램보다 더 무거운데 무게는 1kg를 조금 넘어갑니다. 자, 아이패드 프로만 보면 469g 그리고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589g이 나옵니다. 1kg가 조금 더 넘는 셈인데 견고하긴 견고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휴대성은 꽤 떨어지게 됩니다. 무게 때문에. 그리고 무게만 무거운 게 아니라 가격도 무겁죠. 지금 11형 아이패드 프로의 매직 키보드의 가격은 38만 9천원입니다. 가격이 거의 40만원인데 실제로 제가 이전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진짜 가격은 애플만의 감성이 많이 가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하긴 편한데 사실 무게 때문에 휴대성은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애플 펜슬 2세대를 더하면 16만 5천원이 또 더하기가 됩니다. 매직 키보드의 최대 각도는 130도로 사용을 해보면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엔 딱 좋습니다. 무릎이나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뭐 휴대성도 두께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무게를 제어하면 사실 가지고 다니긴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조금 더 커져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터치패드는 확실히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터치패드 사용이 좀 익숙한 편인데 이게 사용을 해보면 꽤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감도 상당히 깔끔하게 괜찮게 느껴집니다. 키보드 배열은 보시다시피 펑션 키가 없는 숫자 키패드까지만 있는 오열키입니다. 두들길 때 느낌도 괜찮고 아이패드로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 설정은 설정에서 일반, 하드웨어 키보드 항목에서 할 수 있는데 키보드가 백라이트가 있어서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변 밝기에 따라서 빛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키보드에서 보조키가 수행하는 동작을 따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최대 밝기로 해서 한번 어두운 곳에서 키보드 백라이트를 켜본 겁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단축키를 보고 싶으면 만약 사파리를 시행했다면 커맨드 키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단축키가 팝업이 됩니다. 실제로 디자인도 키보드는 디자인도 괜찮고 문서 작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아이패드 프로는 와이파이 셀룰러 모델인데 저 같은 경우는 KT5G 슈퍼플랜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면 스마트 기기 하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투게더 라지 요금제를 이용하면 스마트 기기 하나를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무료 혹은 5,000원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나 묶어서 사용을 하면 요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직 키보드랑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대해서 이거 11형 4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키보드는 펜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면 이게 딱히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 펜을 많이 활용하신다면 오히려 이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이게 무게가 또 굉장히 무겁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기는 간편한데 무게가 노트북보다 무거우니까 그램이랑 비교하면 솔직히 그램 14형이랑 비교해도 이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격이 일단은 40만원대죠. 가격이 일단 비싸고 뭐 간지라고 이야기하나? 그런 건 몰라. 카페에서 이렇게 세워두고 쓰면 되는데 솔직히 펜을 쓰기에는 이렇게 이 각도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펜을 쓸 때는 그냥 무릎에 두고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많이 스케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펜을 쓰기에는 이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자력은 굉장히 좋아서 솔직히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듦새는 참 튼튼하고 좋은데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마진쿡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역시나 애플의 액세서리는 그 가격만큼의 값어치보다는 뭐랄까 감성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실용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무게가 좀 가벼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펜을 쓰신다면 그냥 블루투스 저렴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에 바라는 게 아이패드에 카메라 기능을 후면 카메라 사실 거의 안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이패드를 쓰면서 후면 카메라 이걸로 사진을 찍어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카메라는 좀 빼더라도 카메라를 그냥 기능을 낮춰서 그냥 QR코드 인식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수준 낮은 카메라를 넣어도 되니까 가격을 좀 더 낮춰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역시나 이건 꽤 매력적인 도구는 맞습니다. 단지 다음 컴퓨터가 될지는 아직까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